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좀 포근합니다. 그래서 많이 왔던 눈들도 어제 밤사이에 엄청 녹았어요. 많이 녹았는데 이제는 완전 봄을 생각하게 되네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느낌이 이제 땅도 녹고 물도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4년도 이제 방제력이 만들어졌어요. 이 방제력대로 우리가 약재를 살포한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장마기 때는 이대로 친다 해서 뭐 약효과를 100%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제력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비가 많이 올 때 한 5일 약 치고 나서 5일 있다가 비가 온다고 하면 이제 보호제 약재를 살포를 해주고 요 방제 기간이 도래하면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약재를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이제 가원주가 해야 돼요. 그럼 꽃이 언제 폈느냐? 꽃이 핀 그 날짜 처음에 낙화 후에 살포를 한 그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8월 10일까지 총 더해서 9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이라 하면은 8월 10일까지 하면은 120일이 나와요. 그리고 120일 나누기 9 하면은 11.3일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11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일찍 꽃을 핀다는 것은 지대가 낮은 데 일찍 피고 지대가 높은 데는 뭐 5월 달이잖아요. 5월 10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8월 10일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92일이 된다. 그리고 9로 나누면은 이제 10.2. 그래서 10일 간격으로 지대가 높은 데서는 이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그 방제력을 보니까 여기 아미스타하고 일바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요 약재만큼은 제대로 알고 살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화전 방제에 홍래기 때 치는 것이 보로독 412입니다. 그때 날씨를 보고 쳐야 돼. 날씨. 그래서 이제 2, 3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택해야 돼요. 석회 보로독 칠 때는.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없을 때 아침 한 10시부터 한 3시 사이에 쳐야 돼요. 왜냐하면 치고 나서 밤에 또 이슬 내리면은 또 약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 보로독 칠 때는 알카리성이죠. 알카리성. 응애를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석회 보로독 치고 나서 얼마 있다 응애약을 치면 응애약이 안 먹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로독을 쳐야 되겠다. 응애약도 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 응애를 먼저 잡고 응애를 잡은 후에 5일 정도 있다가 석회 보로독을 이런 석회 보로독이라든가 석회 유황합제 이런 것을 살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회 보로독은 이제 홍래기 때 치라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면 홍래기 약간 전에 쳐도 됩니다. 잎이 나오고 붉은 것이 약간 보일 때 요때 치는 게 좋아요. 약간 보일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퍼졌을 때, 퍼지는 게 아니고 홍래기, 봉오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되면, 잎은 다 나오고, 이제 봉오리가 빨갛게 약간 보이려고 할 때, 그때,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미리미리 조금 일찍 친다 할지라도, 날씨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쳐야 됩니다. 석회 보로독은 날씨가 흐렸다든가 날씨가 3일 정도 돼서 비가 오지 않는 날짜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 있을 때 치면 또 안 돼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침 10시부터 해서 3시 전에 치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침에 이슬이 없을 때 저녁에 또 어두워지면 또 이슬이 생기잖아요. 이슬이 생기기 전에 바싹 말라야 됩니다. 이 석회 보로독을 치고 나서 석회 보로독은 이제 석회는 칼슘이에요. 칼슘. 그리고 칼슘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서서히 반응하면서 구리 이온이 이제 방출돼요. 방출되면 효과를 내는 것인데 석회 보로독은 여기 이제 석회하고 구리하고 합해서 만든 약이래요. 그래서 석회 보로독 황석회. 그러니까
4g은 저게 412니까 4g 뿌리고 또 12g은 이제 석회입니다. 석회. 그래서 석회 보로된 약재인데 이것은 날씨가 좋을 때 쳐야 된다. 또 비가 오거나 수분이 많으면은 석회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 흘러내리게 되면은 구리만 남게 되잖아요. 구리만 많이 방출되게 되면은 약해 위험성이 있다. 개화 시작 10% 개화 시때 스트랩소마이신을 치료해야 돼. 스트랩소마이신은 그 화성병 약재예요. 세균을 죽이는 약재죠. 파리가 약간 이렇게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타는 증세가 있어도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그 화생병 약 같은 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재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 약재를 치실 때는 아침에 치더라도 그 수분이 없을 때, 물기가 없을 때 치는 것이 효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시 정도 돼서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개 후 5일부터 시작하죠. 꽃이 완전히 만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약재를 치는 거죠. 한 80% 정도 정화가 다 폈다가 판단되면은 요것이 이제 5일 딱 있다가 거기서부터 약을 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치는데 그 약재는 이제 카디스예요. 카디스는 작용 기작이 다 투래요. 그래 침투성 약재입니다. 침투성. 그래 그동안에 4월 5월 초까지 우리가 이병엽에서 떨어졌던 병영균들이 잎이 나오면 바로 와요, 가들이. 그러니까 오기 때문에 뭐 이 기공까지 들어가는 약재예요, 이 카디스가. 그러니까 이미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잎이 나오면서부터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디스를 작용해 이걸 쳐서 침투성 약재, 이파리 속에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갈색 무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제입니다, 카디스. 근데 이것은 카디스는 생육 초기에만 방제를 위해서 딱 한 번입니다. 요거 카디스는 한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쓰면은 저항성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쓰지 요건 딱 한 번만 쓴다. 카디스 약재는 카디스 미래빛 비게넨 골드타임, 요런 약재는 초창기, 상반기, 그러니까 생육 초기에 딱 한 번만 쓴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약해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월 중순경에 살림꾼을 치더래요. 살림꾼은 작용 기작이 4완입니다. EBA 결핵이래요. 아까 카디스는 수트린 빌루린계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살림꾼은 5월 중순경 살림꾼 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EBA계입니다. 그래서 세포막 합성 저해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살림꾼 약재가. 그 살림꾼 약재도 역시 그 생육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이잖아요. 5월. 생육 초기에 갈색 무늬병 방제에 위해서 쓰는 것이고, 8월 이후라든가 또 8월 이후에는 견무늬 썩은 병에 필요한 약재예요. 8월 이후에는 갈색 무늬병이 있는 병이 발생된 가온은 이걸 치면 안 돼요. 8월 이후에. 그럼 왜냐하면 견무늬 썩은 병은 효과가 있지만은 갈색 무늬병은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색 무늬병이 없는 가온만 8월 달에 치신대요. 바코라는 약재도 역시 그 갈색 무늬병이 있는 나무의 잎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바코. 그래갖고 우리가 밴드 같은 데 보면 실바코를 쳤는데 떨어졌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다. 살림꾼은 이제 그 작용기작의 4완입니다, 4완. 요것도 이제 저항성이 발달되는데, 저항성이 발달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3일 돼요. 3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 좀 남아서 월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약재들은 뭐 QOI계라든가 SDHI계라든가 EBI계라든가 이런 게 침투성 또는 침투 이행성 약재들은 전부 다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한 번만 딱 쓰든지, 아니면 다른 예방제하고 혼용해서 2번 정도, 요 정도만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5월 하순경에 살포하는 그 안트라콜입니다. 작용 기작은 예방제죠. 갈색 무늬병의 방제에 효과가 좋은 약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예방제들은 최소한 6시간 이내에 치고 나서 6시간 이내에 비가 왔다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뭐 카리스라든가 미레핏 뭐 이런 그 침투성, 침투 유행성 약제들은 4시간이 기준이에요. 4시간이 넘으면 이파리 속으로 약제가 좀 들어갔지만은 4시간 이내는 약제 들어간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재살포를 이제 권장한다.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치고 나면 비가 오는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 야 이걸 또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근심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례들 보면은 6시간 작용 기저인 카인 약제 예방제는 6시간, 침투 뒤가는 약제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안에 비가 왔다 하면 다시 치고, 우리가 작용 기저인 카인 약제든 예방제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효과가 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약제를 다시 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트라콜인데, 이 안트라콜은 그 보호살균제죠. 보호살균제. 그래서 이것은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서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낙화 후 그러니까 육아기 때 10일에서 20일 정도 이 사이에 우리가 이 뭐 안트라콜에다가 그 유제가 들어있는 약제 이런 것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동제나 기계 유제 이런 것을 근접 살포해도 안 되고, 이건 거의 다 약들이 그렇습니다. 이 뭐 기계 유제라든가 동제 이런 것은 가까운 7일 이내 안에 치게 되면은 그 약해가 옵니다. 그래서 안트라콜도 역시 육아기 때 유제가 들어있는 약제와 혼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월 상순경계에 이제 아미스타 플러스 포미라림으로 되어 있는데, 아미스타는 이제 QOI계예요. 작용 기작이 다 쓰립니다. 다 쓰지. 침투성 약제죠. 그러니까 이파리의 기공까지, 기공이 이제 그 잎들이 이제 숨 쉬는 구멍이 기공이에요. 기공. 그러니까 좀 들어가는 거죠. 약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아미스타는 들어가는데, 이 아미스타는 그동안에 이제 헤비치를 쓰다가 금년도에 박혀했어요. 그러니까 헤비치를 계속 쓰면 이제 저항성 문제가 생기죠. 저항성. 아마 저항성 때문에 3년 이상 계속 쓰면은 헤비치를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써왔던 가오는 이제 아미스타를 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미스타를 쓰는데, 이 아미스타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미스타 썸머키라든가 아리숙, 뭐 칼라, MB, 서광, 홍무, 아우리, 시나노 레드, 뭐 남북에 이런 사과 품목은 약재를 치면은 잎이고 과일이고 막 싹 아주 완전히 넣어놔요. 아주 완전히 잎도 타고 막 잎이 쭈그러지고, 사과는 막 그냥 뭐 이렇게 됩니다. 약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꼭 듣고, 제가 얘기하는 요 품목은 절대 아미스타를 트지 말고 다른 걸 쳐야 하는 거예요. 아미스타, 그 외에는 아미스타가 뭐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뭐 후지라든가 다른 품종들은 여기에 제가 싹 찾아봤거든요. 우리 여기에 나온 거는 썸머킹하고 아리수, 칼라, MB만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외에 서과이라든가 홍무라든가 아우리, 시나노 레드, 남북에 요런 것까지도 이 약제를 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외에는 방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잘못 쳐갖고 완전히 그 상품을 A 상품을 완전히 C 상품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가운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재작년에 그렇게 본 거 내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중순경에는 이제 그 델란으로 이제 델란은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델란은 이제 장마기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나고, 또 다른 약들이 저항균이 생긴 그러한 것들까지도 요 델란 약제가 이렇게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델란 약제는 좋은 약제다. 그런데 델란 약제를 좋은 약제인데 요 홍월 품종에는 이제 그 약해가 와요. 홍월. 그러니까 요런 약해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델라는 이제 혼용해서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혼용해서 치지 말라. 그럼 어떤 것을 혼용하지 마라? 파라핀 오일 유제. 이거하고 혼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착제도 침달성. 전착제도 완전히 대화하는 게 있어요. 도달하는 게 있어요. 그거 치면, 그거 넣으면 안 되고, 고착성.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혼용할 때는 약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델란은 DT하는 계래예요. 이 델란과 아바메탄 그 계열이 있습니다. 버티맥이라는 응애약이 있어요. 이거하고도 결국 혼용하면 안 되지만
그 가온 자체에서 버티맥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라핀 오일 계열인 시티트론이라는 거 있어요. 시티트론. 이 약제도 함께 그 가온에서 쓰면 안 된다. 델라는 그 라이몬 약제가 있는데, 요건 살충제예요. 요것도 혼용하면은 약해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글 하순기 이제 우란과 후론사이드를 이제 치게 돼 있어요. 우란 후론사이드. 그러니까 여기 우란 후론사이드 트는데, 이 갈색 무늬병에 걸린 것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론하고 후론사이드는 갈색 무늬병에 치지 않고 여기서는 보로덱을 친다. 유글 하순경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약제를 보면 이제 갈색 무늬병에 좋은 약이 있고, 겨무리 썩은 병에 좋은 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베프란하고 캡탄이에요. 이거 작년 거하고 똑같습니다. 베프란에 캡탄 혼용해서 쓰는데, 요 베프란하고 캡탄 물론 뭐 모든 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운 시간에 31도가 넘어가면 안 돼, 다. 그러니까 농도도 깊고 날씨도 덥고 이런 때 치면은 약해가 와요. 요것도 베프란하고 캡탄도 역시 여기는 뭐 약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운 시간대 살포 금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베프란은 여기 캡탄 500배 이래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100배 뭐 몇 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캡탄이 예를 들어서 뭐 500배다. 이러면은 우리 물 500리터 넣으니까 500리터에다가 나누기 500배니까 5를 하면 돼요. 그럼 1이 남죠. 그럼 1kg를 넣으라는 얘기래요. 베프란을 1kg로 넣으라 이런 얘기래요. 근데 여기 갈색 무늬병이죠. 여기 베프란이 갈색 무늬병이고 캡탄하고 혼용하라 그랬으니까 캡탄은 탄저병, 베프란은 갈반병, 또 불안병,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병을 하면은 이제 갈색 무늬병의 방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순경에 아로빈 약제, 아로빈은 이제 혼합제예요, 혼합제. 아시벤졸라 S 메틸과 델란을 합해서 만든 약제래요. 요 약제, 델란이 들어간 약제인데, 혼용한 거예요. 아로빈. 그 다음에 7월 하순경에는 이제 포리람, 다코닐. 포리람과 다코닐, 이거 모두 다, 탄저에 좋은 약이 탄저. 그래, 요 탄저병의 약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상순경에 이제 실바코가 있어요. 실바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요. 갈색 무늬병이 들어있는 병이 있는 이파리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이제 견무늬 썩은 병에는 좋다. 그 다음에 8월 하순입니다. 8월 하순까지 약제 치면 거의 끝나죠. 그래서 모판, 아리미소진은 아시벤졸라 S 메틸과 요것은 다코닐 합한 약제래요. 그래, 이거 전부 다 탕저의 약제들입니다. 합제. 그래, 아리미소진 약제. 9월 달에는 9월 상순경에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 모판 살포를 한 번 더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